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한 치아와 밝은 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수의사 김보윤입니다. 혹시 반려견이 눈을 자주 비비거나 눈물이 많아진 적이 있나요? 단순히 먼지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이런 증상이 각막궤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각막궤양이 맞다면 심지어 응급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늘 강의에서는 각막궤양의 원인, 증상, 그리고 치료까지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강아지의 눈 건강을 지키는 몇 가지 꿀팁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선 각막궤양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각막궤양은 쉽게 생각하시면 각막에 상처가 난 것입니다. 피부에 상처가 난 것처럼 각막이 긁히거나 까져버린 상태를 각막궤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처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각막궤양은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대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산책을 나갔을 때 나뭇가지에 긁히거나 다른 강아지들과 장난칠 때 긁히거나 귀나 얼굴 부분을 스스로 비비다가 긁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각막은 우리 눈의 창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겉면에 있으며 투명함을 유지하면서 맑은 시력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각막은 다른 부분과 달리 투명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이 있지 않습니다. 혈관이 없다는 건 세균이나 다른 것들로부터 감염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면역 반응들이 빠르게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피부가 다치면 주변 혈관들도 손상되면서 피가 난다든지 빨개진다든지와 같은 변화가 확 나타나게 되어 다치자마자 바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각막은 다치더라도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아서 다치자마자 발견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막궤양에 세균 감염이 쉽게 될 수 있으며 세균에 감염되자마자 정말 빠른 시간에 심하게 상태가 악화되면서 그때 치료가 들어간다 해도 눈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라고 묻고 싶으시죠? 상처 부분 관찰은 어렵지만 각막궤양으로 인한 강아지의 통증 반응은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각막은 가장 겉면인 만큼 많은 신경들이 발달해 있어서 예민합니다. 따라서 각막궤양이 생기면 눈을 잘 못 뜨고 눈물이 많이 납니다. 또한 반려견이 눈 쪽을 불편해하며 비비려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눈꺼풀을 들어서 눈을 보면 흰자가 빨갛게 된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와 다른 행동들이 관찰된다면 각막궤양을 의심하시고 반드시 빠르게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눈을 잘 뜨지 못하고 눈물이 많이 나고 눈이 빨개지고 비비려고 하고 이런 증상은 사실 각막궤양 말고도 다른 안과 질환에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눈이 아프다는 증상이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보호자인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각막의 상처 때문에 아픈지, 녹내장 때문에 아픈지, 염증 때문에 아픈지 원인을 가정 내에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눈을 아프게 하는 질환들은 대부분 빠르게 병원에 와야만 하기 때문에 그냥 눈을 잘 못 뜬다 싶으면 그때는 최대한 빨리 병원에 방문하세요. 각막궤양은 초기에 오시면 안약 치료만으로도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4번 정도 안약 잘 넣어주시고 눈을 비비지 못하게 막아주시면 보통 일주일에서 2주 안으로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러나 이 초기 치료를 놓친다면 심해질 경우 수술적 처치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날 저녁 산책 이후로 눈을 잘 못 떴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조금씩 하얘지면서 눈을 더 못 뜨고 심하게 아파한다 해서 온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세균에 감염된 각막궤양 상태였어요. 그때부터 공격적인 항생제 치료, 내복약 치료 같이 병행했는데도 2-3일 만에 각막이 녹아내리면서 찢어져 버렸고 각막이 천공되면서 결국 응급수술까지 했습니다. 현재 수술 후 관리 중인데 시력은 50% 이상 소실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눈을 살리긴 했지만 단 2-3일 안에 벌어진 일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이 환자는 퍼그였습니다. 사실 각막궤양은 눈 가장 바깥 부분의 상처이다 보니 반려동물의 나이나 몸 크기 등은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와 마찬가지로 퍼그, 불독, 시추, 패키니즈 등 얼굴이 눌린 단두종들은 특히 눈이 크고 약간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눈을 잘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종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님들은 특히 더 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앞서 나이에 상관없이 각막궤양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면역력이 약한 반려동물들은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각막궤양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노령견이나 당뇨병을 앓고 있는 반려견은 면역력이 낮아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감염될 위험성이 큽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감염성 각막궤양이 무서운 거면 집에서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넣으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생제의 잘못된 사용은 내성을 유발하여 더 강한 세균을 만들게 되고 그 세균이 감염되었을 때 항생제가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아서 감염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항생제는 반드시 진단받고 수의사의 처방에 맞는 항생제로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조금 전 퍼그 환자의 사례처럼 저녁이나 밤에 눈을 잘 못 뜨는 것 같으면 네칼라 착용을 통해 눈을 비비지 않게 해주시고 일회용 인공 눈물을 자주 점안해 주시면서 날이 밝으면 최대한 빠르게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공 눈물은 사람이 쓰는 걸로 쓰셔도 됩니다. 우선 각막궤양을 최대한 조심하기 위해선 보호자님들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나뭇가지가 뾰족한 곳은 산책을 피해 주시고 다른 강아지들을 너무 좋아하는 반려견이라면 외부 모임에서 꼭 리드줄을 함으로써 다른 강아지와의 마찰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양이만 보면 달려가는 반려견이라면 산책 시 무조건 리드줄을 해줘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반려견들이 고양이에게 다가가다가 고양이 발톱에 눈을 찔려 응급으로 옵니다. 만약 심하게 찍히면 안구내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치료가 정말 어려워지고 최악의 상황엔 염증 때문에 눈을 잃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목욕 시 샴푸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얼굴 부분을 비빌 때 눈이 같이 긁힐 수 있으니 귀가 간지럽지 않게 외이염 관리나 얼굴도 피부 관리도 중요합니다. 간혹 귀가 간지럽다고 긁다가 눈을 긁는 경우도 있고 아토피나 알러지 때문에 얼굴 부분을 비비다가 눈을 다치기도 하기 때문이죠. 또한 눈이 너무 건조하면 각막궤양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항상 눈물이 촉촉하게 있어야 하는 각막이 충분한 촉촉함을 갖지 못하게 되면 표층 세포가 손상되어 마른 땅이 갈라지듯 상처가 생깁니다. 각막궤양을 치료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이 눈을 비비지 말아야 하니 치료를 위한 플라스틱 네칼라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보호자님들께서 플라스틱 네칼라를 하면 우울해하고 밥도 물도 잘 못 먹는다고 풀어주시는데요. 항상 그럴 때 추가적인 사고가 나면서 더 힘든 치료의 길로 가야 합니다. 저도 알죠. 플라스틱 네칼라 착용이 불편하다는 것을. 그러나 한 번 덧나기 시작하면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수술까지 해야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눈을 잃을 수도 있다면 1, 2주의 치료 기간은 꼭 참고 기다려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다친 것 같으면 빠른 치료를 시작해 주시는 것이고 마지막으론 철저한 치료 기간을 지켜주시는 것이라는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돼요. 첫 번째, 눈을 못 뜬다. 두 번째, 눈곱이 많아진다. 세 번째, 흰자가 빨개진다.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의 증상에 해당되면 무조건 눈이 아프다는 신호니 빠른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눈에 생긴 작은 스크래치도 눈을 심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응급 상황이니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맑은 눈을 지켜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각막궤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작은 상처라도 방치하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눈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눈 건강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보호자님들이 반려견의 눈 상태를 자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수의사 김보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